네, 국고처 6부 김진아입니다. 6부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연휴 편안하게 맞이하실 수 있도록 종목 상담부터 연휴 이후에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전략까지 이 시간 통해 아낌없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처 6부는요, 언제나 상승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5년 연속 베스트 파트너 이성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우리 이상로 대표님 연휴를 앞두고도 우리 방송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 5년 연속 베스트 파트너 이상로 대표님께서 종목에 대해 든든한 전략 챙겨드릴 텐데요. 저희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까지 모두 가능한데요. 전화 상담은 070-4941-02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실시간 댓글창으로,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접수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저희 그리고 우선 상담 진행합니다. SK와 삼성전자, 네이버 이 세 종목 전화와 문자, 유튜브 통해서 올려주시면 우선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 세 종목 고민이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 접수되는 동안 이번 주 시장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의 체력이 강한 가운데 섹터별, 종목별 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죠. 어제 또 코스닥의 낙폭이 깊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걱정과 함께 연휴 맞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우리 이상문 대표님께서는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저하고 같이 시장을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면서 여전히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보이면서 올라오는 양상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큰 그림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결국 금융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에서 금융으로에 대한 대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앞에서 하단에서부터 올라올 때는 우리가 현재 이제 3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이 3일선이라는 것은 급등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도 21선에 대한 강한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올라오는데, 자, 지금 코스피에 대한 포인트를 보더라도 지금 3일선을 타고 가는 움직임입니다. 그만큼 이제 강한 추세를 가지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이 여기에서 꺾이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은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왔다면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금융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주사에 대한 형태로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고가를 간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포트를 꾸며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저하고 같이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방향을 찾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남아있는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번 주 시장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전략까지 챙겨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 방송 마친 12시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입장하셔서 이상로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연휴 이후 또 이 시장을 미리 준비해 보실 수 있게 설 선물도 챙겨주셨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역시나 전화가 주시면 이상로 대표가 준비한 선물도 무료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준비하신 선물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연휴 이후 어떤 전략으로 내 계좌를 채워봐야 할지 이어지는 강의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통과 기대감, 이 부분이 시장에 대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사실 저희가 2주 전에도 온라인 강의와 그리고 이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주사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주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크게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자사주에 대한 의무 소각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과정들이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로 인한 지주사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큰 그림 안에서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 일부의 돈이 넘어올 수 있는 과정들입니다. 물론 부동산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100%다 주식 시장으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동산 안에서도 투자 자산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그 투자 자산에 대한 일부가 주식 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금액으로 따진다면 약 10분의 1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그 10분의 1에 대한 부분 자체는 주식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부동산을 살 때 우리가 가장 최고로 치는 부동산이 강남의 건물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결국 주식시장에서 강남의 건물 같은 주식이 어떤 것이냐,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금들이 앞으로도 들어온다고 가정해서 봤을 때는 현재 이런 지주사에 대한 부분은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도 앞으로도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우리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끄는 시장이 아닙니다. 현재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어내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눈높이에 맞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소외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자사주에 대한 소각 비율을 보니까 꾸준하게 자사주에 대한 소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오른쪽이 2022년, 2023년, 그리고 가장 왼쪽이 2024년도인데 자사주를 꾸준하게 보유했던 이유가 뭘까? 자, 이런 자사주를 보유함으로써 M&A나 또는 이제 보상 수단에 대한 부분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주주의 입장에서는. 다만 이제 부정적인 구간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주주가 자사주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의결권을 같이 가져가다 보니까 의결권이 왜곡될 수 있고 내부자들만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결국에는 주주에 대한 환원을 실제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바뀌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 측면에서는 경영에 대한 유연성이 저하되고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경영 네 함부로 못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네가 경영하는 거 옆에서 한번 감독하고 지켜볼 거야. 이 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도덕적이지 않은 대주주들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자라는 목적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부분 자체도 주식시장에서는 큰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화에 대한 법안 자체를 언제 통과가 되는지 예의주시하시면서 우리가 또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바로 수익이 될 수 있는 기업을 또 찾아야겠죠. 그것을 저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증시 활성화 정책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두 번째가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최근에 증권주, 보험주, 그리고 은행주, 그리고 지주사들까지도 함께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지금도 이런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관련된 기업들은 반드시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관련돼서도 의견을 함께 개진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작년 7월 달에 저도 함께 의견을 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자, 이런 내용들도 꼭 참고를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까지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국내 증시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유입이 상당 부분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풀어 나가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HBM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죠? HBM. 뭐 여기에 HBM을 누가 차지하느냐, 지금도 HBM4가 누가 먼저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 내면에는 바로 이런 SSD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AI는 똑똑해집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용량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용량을 바탕으로 해서 AI가 연산을 하고 추론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나 똑똑한 AI라는 것은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 연산을 빠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한 AI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SSD에 대한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점유율 1등이 삼성, 2등이 SK하이닉스, 3등이 마이크론 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전 세계 탑5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에요. 우리가 이 점유율이 94%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의 직접적인 수혜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에 대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상승은 결국 우리가 이런 AI에 대한 관심도 AI에 대한 확장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AI가 앞으로 축소될 것이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죽습니다. 그런데 AI가 조금이나마 확장되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어요? 삼성전자가 2025년도 실적 기준으로 15만 원이 PER 10배 구간이었고 SK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으로는 8배, 그리고 우리 2025년도 실적으로는 14배짜리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현재 메모리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SSD 가격도 상당 부분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메모리에 대한 부분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샌디스크 이 기업들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메모리에 대한 시장에서는 애플, 퀄컴, 뭐 테슬라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그리고 뭐 구글 많은 기업들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기업만 결국에 살아남을 거예요. 다만 이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더욱더 경쟁이 악화되더라도 결국 반대급부에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조용히 웃고 있다. 왜? 결국 메모리는 써야 되거든요. 그것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시장을 좀 더 현명하게 풀어가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 저희가 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포트에 담아야 될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정리를 해서 요 시간 마치고 온라인 강의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말씀만 드리고 진짜 복은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온라인 강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